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3월 20일 오후입니다. 바로 전 영상 윤석열 당선자가 국방부로 청와대를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죠. 그죠? 대한민국 역사 이래 2500년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며 그 다음에 강력한 민심의 이반을 갖고 올 것이다 하고 올렸는데요. 지금 선거 끝난 지가 오늘 3월 20일이니 한 열흘쯤 지났는데요. 민생이 최우선이죠. 민생이. 그리고 지금 윤석열의 인수위를 보면은 MB 정부 2기 같이 실용과 민생 정치를 우선하겠다, 탈정치를 가겠다 하는 것이 구현되고 있죠. 그것도 대통령 취임 후에 어떻게 되는가를 일단 봐야 되는데요. 내각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윤석열은 책임 총리는 모르겠고 책임 내각, 즉 책임 장관제를 지금 시도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청와대에 민간위원회를 구성하겠다 그러는데요. 민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은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입니다. 고고TV는 보수주의자므로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하기를 바래요. 윤석열을 찍었고 지지를 했기 때문에 비판적 지지라도 지지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다 성공하기를 바래요.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경제를 갖다가 해칠 이유는 없었고 하다 보니 경제가 동력이 쇠퇴했었고 그 다음에 국가 안보는 좌파나 보수 우파나 똑같이 국가 안보를 중시해요. 자꾸 국가 안보에 대해서 좌파 우파를 나누는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박근혜가 청와대 천안문 광장에 서가지고 중국 군인들을 열병한 것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려고 그럽니까? 그리고 우파 정권이라도 항상 북한과 대화를 시도하고 북한의 대북 억지력을 가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옆에 일단은 그 표를 하나 붙였습니다. 그거를 보시면서 이야기를 들으시고요. 며칠 전에 발표됐던 거죠. 리얼미터가 현재 대통령 당선자들이 취임까지 지지율을 나타낸 건데요. 그거 보시면서 이야기를 드시고 나중에 또 부연 설명하겠는데요. 정치는 길어요. 전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생도 길어요. 요새 인생 100세 시대고 100세 더 넘는 사람들도 살아오고 앞으로는 정치도 길어요. 단임 5년제 갖고는 할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할 일이 별로 없다고요. 그러면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죠. 모든 것을 만기칠람식으로 하려다가는 실패합니다. 만기칠람식으로 하려다가 문재인이가 뒷공문이 빼고 청와대에 틀어박혀가지고 변명만 하면 쩝쩝대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서 국민이 문재인을 심판한 거 맞아요. 지금 국힘의 이 인수위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고, 내각이 들어서고 지금 실제적으로 행정부가 가동돼봐야 아는데 국힘이 퇴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국힘의 후보자로서 윤석열이가 대통령 당선됐으니 어거지라도 막무가내라도 윤석열을 보호해야 되는 것은 인지상정이죠. 근데 청와대 이전 문제 이것은 윤석열 5년 내내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그냥 윤석열하고 윤석열 부부가 청와대만 빠져나온 것에 불과하다니까요. 그 외에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국정은 엄청나게 난맥상으로 간다니까요. 용산 시민공원 어느 천년이 지어져? 뭐 조물주야? 용산 시민공원 100만 평, 50만 평, 2달 안에 뚝딱, 1년 안에 뚝딱.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래서 지금 민주당 애들은 선거에 패배했지만은 저것들이 아직까지도 졌지만 잘 싸웠다. 또 이재명을 갖다가 영웅시하며 이재명을 신성시하는 작업이 들어가고 있죠. 지금 윤호중 비대위라는 것이 어제부터 나오는 게 이명박이란다. 이재명계, 이낙연계, 문파, 정세균계가 원내대표를 갖고 말이지. 교황 선출제로 한다 하고 지랄 발광을 하는데 안 돼요.
그러면은 우린 저들이 무너진 것을 바라고 우리는 강화시키면 되는데 국힘 자체가 지금 강화의 모든 템이 하나도 안 나온다는 거죠. 퇴행 중이에요. 아직까지도 국힘은. 그러면은 윤호중 비대위장이 이놈은 진짜 흉신이에요. 흉신. 간신겸 흉신으로 보는데 이놈이 저지른 악행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것도 586 출신인데 생긴 꼬라지 보세요. 여기 정 가운데 부처님 같은 사막이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밑으로 내려서 사막이 있죠. 요런 놈을 보고 흉신이라 그럽니다. 옛날에 초상화 보세요. 응? 우리가 여소야대로 아니 참 우리가 요번에 사회로 충분히 대참패를 하고 법사위는 그래도 참패한 야당의 목이다 하니까 못 준다 해가지고 털어버린 게 이놈의 법사위를 가지고 와서 임대차 3법, 부동산법, 종부세법, 5만법을 갖다가 뭐 다 지가 마음대로 해놓고 놈. 그죠? 거기다가 연동 비례제도 이놈이 말에 강압적으로 법사위원은 빵빵빵빵 해치우고 지랄한 놈. 응? 그리고 문재인에 그렇게 충성한 놈. 윤석열을 그렇게 저격한 놈. 우파의 조롱을 날린 놈. 이런 놈이 비대위원장으로 있으니 국민들은 그래도 24만 표 차로도 심판을 했는데 이놈이 비대위원장으로 당대표로 있으니 정신 못 차렸다 그러는 거죠. 혹이죠 우리는. 아니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송영길이도 말이야 머리에 말이야 망치로 맞아가면서도 말이야 그렇게 하고도 내가 패배의 원인이라고 사표를 내는데 이놈은 원내대표가 사표도 안 내고 내가 당대표 할래. 올해 8월까지 당대표 할래. 지방선거는 내가 이재명을 갖다가 옹립하면 이길 수 있어. 이재명도 저리가 이상한 말을 하면서 박지원이랑 꼬맹이를 갖다가 들이세우는데 이 박지원이 들이세운 거는 여성표 2030을 찾자. 이준석을 저격하자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응? 꼬맹이를 얼굴마다 뭐라 해놓고 이럴 때 이놈들이 항상 이래. 우리도 그랬었어요. 우리도. 그래서 윤호중 같은 이런 놈이 한쪽에 축을 갖고 있다는 것이 이게 국민들이 싫어요. 문파든 이재명 빠든 일반 시민이든. 근데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좋은 호기를 갖고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항상 우리 쪽에 있다는 거죠. 아니 청와대 이전 가지고 왜 모든 이슈를 갖다 블랙홀로 빨아들여? 나 같으면은 내가 윤당선자고 국힘의 리더라면 난 이러겠어. 개헌하자. 4년 중임제 가자. 쟤네들이 하자 그랬으니까 하자. 책임 내각제 가자. 연정하자. 너희 들어와. 그런 거로 그냥 쟤네를 압살시키겠어. 근데 뜬금없이 청와대 이전 문제를 들고 나와가지고 청와대 이전 문제예요. 오늘 윤석열이가 기자회견 해가지고 당위성을 설명했다고 해서 그 당위성이라는 게 전부 다 비당위성이에요. 비당위성. 앞으로도 폭발할 거예요. 그거 가지고 발목을 잡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명할 거는 지금 보면은 우리가 0.73%차 24만 표야. 그리고 쟤네는 172석. 쟤 누구야? 정의당까지 하면 180석을 갖고 있어. 정의당이 국힘에 협조적일 리가 없죠. 그죠? 그러면은 대한민국 국민의 36%뿐이 못 얻었어. 누가? 윤석열이가. 국민의 3명 중 2명은 윤석열을 싫어하고 반대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윤석열과 국힘을 찍지 않은 그 세력을 껴안아야 된다고. 근데 뜬금없이 청와대 이전 문제 갖고나 지원 자격이 숨어들어? 청와대 리모델링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모든 걸 움직이지 어떻게 공간이 사람이 움직이냐고. 그 미친놈이야 미친놈. 윤석열 솔직히 말해서 개똥 철학도 그런 개똥 철학이 없어. 그리고 이재명이가 지금 윤석열이 48.7% 이재명이가 48% 아니에요. 거의 비슷해 양 세력이. 양 진영의 극단. 요번에는 제발 최고로 나쁜 놈 뽑지 말고 조금이라도 덜 나쁜 거 뽑자. 이거 아니었어요 국민이. 그러면은 이재명이 48% 지지를 갖고 있어. 그러면 민주당 애들의 말을 우리는 껴안아야 되고 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청와대 문건을 갖고 나와가지고 청와대를 갖고 나와가지고 이전 문제를 갖고 나와가지고 나라가 그냥 쑥밭이 돼버렸어. 응? 선거라는 건 말이에요. 요번에 보세요 여러분. 저도 이거 찍는 이 시간도 너무 힘들어요. 영상 찍는 거.
쓰레기 우파 유튜버 같이 그냥 자극적이고 정오를 발산하고 적의 문재인만 공격하고 윤석열을 빨고 그러면 얼마나 편하겠어. 그거 생각할 필요도 없어. 기사 같은 거 여기저기 다 볼 필요도 없어. 그냥 막 문재인 욕하고 한동훈 칭찬하고 그러면은 떼돈이 들어와. 이번에는 말이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지역을 갈라친 것은 박정희가 아니고 김대중이었고 솔직히 똑같아 그거는. 그 다음에 이념을 갈라친 게 노무현이었고 문재인이었고 세대를 갈라친 게 누구예요? 그 노무현이었다고. 근데 요번에 성을 갈라쳤죠. 남자 여자까지 갈라쳐버렸어. 이런 극악무도한 나라는 없는 거예요. 그게 이준석이가 갈라친 거야. 성을, 남성 여성을 젠더. 걔는 젠더 갈증을 유발하지 않았지만 20대 남자 30대 남자애들을 표로 이용하기 위해서 성 문제를 갖다 갈라친 거예요. 그건 역사적으로 대단한 응징을 받아요. 앞으로 보시면 알지만은 갈라치기를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정치의 요체는 통합이고 포용이고 화합이라 그랬잖아요. 요번에 말이야 지역, 성별, 세대, 이념 이거 다 산산조각을 낸 거야. 그러면은 아주 극악무도한 놈들이 이재명에 붙었고 윤석열이 붙었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미쳐가지고. 그것도 정체성이라 하자 이거죠. 그러면은 정체성이라고. 그러면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국민들이 적의와 분노와 갈등과 이런 것뿐이 없는 거야. 거기다가 윤석열이가 최고로 심혈을 기울인 게 10일 동안 보면 자기는 안 그렇다 그러지만 자기도 코로나 대책 확보하라 민생하라 미래를 열라 이랬지만은 현실적으로 온 게 청와대 이전 문제였단 말이야. 그걸 국방부로 집어넣었단 말이야. 도망간 거야 국방부로. 그러면은 국민들이 좋아해서 찍었건 싫어해서 찍었건 필요해서 찍었건 윤석열이를 찍은 사람들 극히 일부가 대부분 아니야. 청와대 이전 문제는 대단한 반발을 갖고 있어요.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보수한테도. 그러면은 이게 윤석열의 국정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지원 세력이 되고 동력이 되는데 아니 그럼 반대편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그렇죠. 저놈들은 더 뭉치겠죠. 그러니까 하지 않을 짓을 해가지고 좌파가 결집하는 거, 윤석열의 반대파가 결집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 놈들이 결집하는 빌미를 우리는 주지 말았어야 됐다 이거죠. 근데 청와대 이전을 문제 가지고 좌파들, 반대파들이 결집하는 것을 확실한 빌미를 줬다는 것이 고고TV의 걱정이에요. 그러면은 이때까지 한 거대로 윤석열이가 제가 대선 기간 내내 그랬잖아요. 이긴다. 어거지로 이긴다. 어여어여해서 이기니 염려하지 마라. 어거지로 이겼잖아. 어여어여. 그런데 그 윤석열의 정체성을 지지하는 사람이든 문재인과 이재명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찍은 거야. 그러면 윤석열한테 표를 몰아준 것은 좋아서 몰아준 표가 아닌 표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그럼 이걸 가지고 단지 선거로만 갖고 오면은 지선과 총선을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이냐 이거죠. 그러면 윤석열이는 지금과 같은 극악무도한 지지 세력 고고TV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보수주의자니 윤석열을 찍었으니 이 극악무도한 세력에만 갖고 상대편의 지지를 잃어버리면은 또 중간 저미지대 지지를 잃어버리면은 레임덕에 빠지는 거지. 그래서 지금 현재 당장 레임덕에 빠질 위기가 있다 이러는 거죠. 오늘 급하게 기자회견에서 청와대 국방부로 갈래 하고 선언을 했고 블랙홀을 갖다가 제강 같지만 더 이슈화가 돼서 블랙홀로 빠질 것이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보수가 이 전략적인 게 없다 그랬잖아요. 내가 대선 기간에 문재인을 싫어함으로 정권 교체율이 54% 감으로 그거 하나 가지고 했는데 54% 표를 얻기는커녕 질 뻔했다니까. 근데 이번에 이 청와대 이전에 국방부로 옮기는 사단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봅시다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 있냐면 이때까지 설명드렸듯이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상대 진영에서도 반대파 쪽에서도 그래 잘해봐. 우리가 졌어. 일단은 너한테 기대하고 밀어줘 볼게. 그러다가 내임덕에 빠지고 국정 동력이 떨어지는 건데 이건 처음부터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죠. 청와대 이전 오늘 국방부 이전으로 윤석열이가 확정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도 보세요. 이명박이가 대통령 당선하자마자 이명박한테 기대를 걸고 희망이 있다 하는 긍정이 80%야. 그렇게 양 진영이 2012년도에 이 문재인과 박근혜가 딜이 그냥 붙었을 때도 박근혜도 65%야 긍정 지지율. 그 문재인은 탄핵 과정이고 국민의 80% 이상이 촛불을 들었다 그러니 문재인이 75%야. 근데 요번에는 문재인 몰아치자. 그거 가지고 싸웠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윤석열 지지율이 53%뿐이 안 나와. 더 심각한 건 부정 지지율이죠. 윤석열이가 부정이야. 41.2%가 나 윤석열 인정 안 해. 이거 아니에요.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윤석열 이거는 여론조사라잖아. 여론조사. 윤석열이가 전체 국민 5천만 국민한테 뭐 4천만이라 그럽시다. 4,400만 유권자들 애들 빼고 걔네들한테 물어봤더니 윤석열이가 일 잘할 것이다가 53%가 안 되고 뿔이 안 되고 부정이 일 못할 것이다가 41%가 넘어. 근데 윤석열이가 4,400명한테 쉽게 말해서 표를 얻은 건 35, 6%뿐이 안 돼. 윤석열이가 일 못할 것이다가 41%야.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여론조사가 나오니까 국힘 평론가들, 국힘 출신 애들은 희덕거리면서 말해. 어제 강직들도 그러더라고. 아, 윤석열 지지율이 말해 부정이 41.2%고 그러니까 긍정이 52%뿐이 안 돼. 쉽게 말해서 이명박의 반이야. 박근혜의 50%야. 박근혜의 70%뿐이 안 돼. 이렇게 되니까 잘 됐네. 윤석열이 조금만 잘하면은 긍정이 확 올라가고 부정은 확 내려가겠네. 이런 농담이나 하던데 이게 국힘의 현 모습이고 국힘을 따라다니는 정체성, 극악무도한 정체성을 가진 놈들이 윤석열을 빠는 놈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응? 요번에 확실하게 갈렸다고. 응? 그거 내가 매번 분석해드렸지만은 윤석열을 지지한 사람은 60대 이상이 대부분이었고 응? 쉽게 말해 60대 이상이 84%를 투표를 했다고. 윤석열을 대부분 지지갖고 65% 이상을. 그런데 이재명과 문재인을 가장 강력한 지지층인 40대들이 70%뿐이 투표를 안 했어요. 그들이 60대 이상 같이 84%를 투표했다면 이재명이 이기는 거죠. 그만큼 문재인과 이재명이 창피했고 40대들도 586 50대들도 윤석열을 지지할 수는 없어. 그렇다고 이재명을 뽑자니 창피해. 우리가 잘못한 게 포기해서 투표를 포기해 사표가 된 거죠. 그리고 20대들이 그렇게 요번에 투표 많이 안 한 게 나오죠. 우리 여자들이 더 결집을 했어. 20대 여성 애들이. 그러면은 그들이 다 반대 세력으로 있는 거야. 그들이. 아니 40대가 문재인 지지자라도 그 우리나라 국민 아니에요?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들이 국민이에요? 이게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윤석열은 할 것이 지금 큰소리 뻥뻥 치고 말이죠. 뻥튀기 같이 말을 하지만은 절대 민주당 애들을 끌어들이고 민주당하고 협조하지 않으면은 할 일이 없어요. 대통령 영으로 하는 거 그거 몇 개 안 돼요. 우파 평론가들 대통령 영으로 할 거 있어. 시행령으로. 그거 몇 개 안 돼요, 여러분. 법은 국회에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대통령 영으로 할지라도 국민들의 대다수 최소한 50% 이상 70% 이상이 찬성하고 좋아하는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여기서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윤석열이 앞으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저도 윤석열이가 잘 되길 바라죠. 응? 근데 이 청와대 이전 같은 이런 뻘짓을 갖고 나왔으니 국민들은 계속 그거를 본다는 거죠. 국민들의 내일에는 소통? 그런 거 필요 없어. 권력 투쟁? 그런 거 필요 없어.
김건희 측이 어떻게 된 거지? 아직까지 나오지도 않아? 김건희가 이제 대통령 취임식 때 나올 거야? 그리고 이제 한남동 공간으로 들어갈 거야? 거기서 꽉 처박혀 있어? 김건희의 무속, 무당? 거기서 극도적으로 국민들이 호기심을 갖는다는 거죠. 그걸 아무리 실드 쳐봐야 소용없는, 실드 쳐봐야 소용없게 만든 사건이 요번에 청와대 이전을 강행했다는 거예요. 아니, 거기 들어가면 어때? 거기 청와대가 수평적 구조도 있고 제왕적 대통령의 인사 구도, 조직 구도가 있으니 못 들어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면 될 거 아니야. 안 들어가겠다는 거야. 잠 하루도 안 자겠다는 거지. 그죠? 이게 윤석열의 5년의 아킬레스건으로 등장했다는 거죠.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해. 응? 아니, 광화문에서 나와서 효자동 사람들이나 아니면 광화문 시민들하고 만나서 인사하고 소통하고 기자들 그 잔디에 깔면 되잖아. 그럼 소주 한잔하고 그 지리적인 입지가 광화문이 훨씬 낫죠. 청와대 효자동이나 광화문 똑같아. 그게 거기야. 근데 3층 삼각지로 들어가가지고 언덕길 이렇게 가는데 국방부로 들어가서 거기 뭐 상권이 있고 뭐가 있어. 제가 말씀드렸죠. 이태원 가가지고 말이야, 흑인 것들하고, 흑인 애들하고, 부비부비하면서, 이태원 바에서, 글로벌라이제이션 해가지고, 칵테일하고 양주 마시면서 소통이 되겠네요, 여러분. 그 국방부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콘크리트하고 보도블록뿐이 없어요. 전쟁 기념관, 국립중앙박물관 이런 거. 기가 차죠. 윤석열은 지금 위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제해야 되고 자숙해야 돼요. 때리려면 큰 걸 때려야 된다고. 민주당 애들 아이고 뜨거워라. 진짜 개헌하자 그러네. 진짜 우리 보고 연립정부 구성하자 그러네. 진짜 우리 보고 협조하자 그러네. 이런 걸 해야지. 극악무도한 정체성. 문재인에 대한 정의를 갖고 있다. 문재인이 불통이다. 박근혜도 불통이었잖아요. 박근혜는 그냥 거기다가 최순실 맨날 불렀잖아요. 근데 최순실 대타가 이제 김건희로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문재인은 문재인 정체성, 좌파의 정체성만 차단시키려고 공격하려고 청와대를 이전했다? 굉장히 위험하죠. 좌파도 국민이고 우파도 국민이에요. 진보도 국민이고 보수도 국민이에요. 대단히 위험한 정책이 시작됐다. 지금 인수위 2개월, 또 대통령 초임, 초기 몇 개월, 그런 거 보면 안 된다니까. 그런 거는 뻥튀기고, 쉽게 말해 윈도우쇼라고, 윈도우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